안녕하세요. 윤홍균입니다. 오늘부터 그 댓글이 달려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뽑았어요. 몇 가지를 뽑아서, 드디어 이제 강의를 다시 재개하게 됐습니다. 좀 겹치는 질문들이 사실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공격적인 것도 그랬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공격, 디펜스, 리시브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질문 수가 많았던 리시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브 할 때 기본적인 자세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리시브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플레이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뭔가 정답을 알려드린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 리시브해서 하는 플레이를 이렇게 찍었는데, 그 플레이를 통해서 요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게 그 영상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짜 맞춘 거죠. 짜 맞춘 건데, 그러니까 한 포인트마다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를 찍고, 하나는 그 제 상대 선수를 찍음으로써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오게 할까? 좀 더 현실감 있게. 왜냐면 한쪽만 이렇게 찍으면은 정면에서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좀 어설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예, 그냥 이 정도면 저희가 무슨 방송국도 아니고 이 정도면 아주 만족스러운 편집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좀 정신없었을 것 같긴 해요. 몇 가지를 나눌까 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이렇게 처음에는 앞에 너무 많은 걸 보여주지 말고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갈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전에 최근까지 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옆에 이렇게 띄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버는 보시면 알겠지만 방법이 없다?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죠.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상대가 카트 서비스를 넣으면 카트 할 때도 있고, 백 드라이브를 걸 때도 있고, 상대가 너클 서비스를 넣지만 죽여가지고 카트를 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네, 그러면 좀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상대가 그냥 민볼 이렇게 회전 서비스를 길게 넣었을 때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리시브를 했죠? 예, 백드라이브를 한 것도 있었고, 그냥 쇼트로 넘긴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아요? 잘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백드라이브를 자신 있다, 나는 아무리 빠른 서비스여도 긴 서브는 다 걸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 백드라이브 거는 게 좋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대가 나 긴 서비스 넣을게 라고 하고 넣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 자신감 있게 하긴 하는 건 되게 어렵죠. 물론 연습량이 많고 그러면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생활체육인이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백드라이브를 걸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백드라이브 아니고 그냥 쇼트로 넘기는 플레이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리시브는 그냥 쇼트로 넘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냥 슈트로 오는 거에 따라서. 자, 횡회전입니다. 횡회전이에요. 횡회전이면 볼이 어느 쪽으로 돌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상대가 횡회전으로 났어요.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맞고 어디로 튀죠? 열로 튀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이쪽 사이드로 보내려고 밀면 그냥 툭 치는 걸로 밀면 나가겠죠? 네, 회전이 많이 먹으면. 네, 회전이 적게 먹어도 아무튼 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상대편의 탁구대의 가운데 혹은 화 쪽을 보면서 미시는 편이 안전해요. 예. 근데 상대가 너무 하드라이브가 좋아요. 예를 들어 하드라이브 너무 좋다. 그러면 내가 화 쪽으로 괜히 밀었다가 하드라이브 한 방 맞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운데 정도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대 플레이를 좀 관찰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뭐 방금 설명해 드렸죠? 네, 쇼트로 툭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를 보고 친다. 횡회전 서비스는. 그럼 만약에 백회전은 지금 백회전 서비스를 넣은 게 없죠. 백회전 서비스는 어떻게 할까요? 반대입니다. 네, 반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툭 쳐가지고 코스만 보고 치는 겁니다. 코스만 보고. 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쇼트 하실 줄 아시죠? 그거를 코스 보고 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스 보고 치면 되는데 상대 회전에 따라서 약간 열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 서비스는 약간 열로 가기도 하고 횡회전 서비스는 열로 가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YG 서브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게 받을까요? YG 서브는 백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카트면 이쪽으로 약간 돌아가는 카트, 회전이면 약간 이쪽으로 그런 회전, 열로 튀어나가는 회전. 그러니까 코스만 보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하간 뭐 YG건 뭐건 네, 회전 서비스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카트 서비스는 어떻게 할까요? 네, 길면은 백드라이브 거셔도 좋아요. 백드라이브를 거셔도 좋습니다. 나는 백드라이브 거는데 자꾸 네트에 걸려! 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경우죠? 네, 임팩트가 좀 약하기 때문이에요. 임팩트가 좀 약했기 때문에 내가 끄는 힘이 그 카트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걸린 겁니다. 네, 난 백드라이브는 잘하는데 리시브 할 때 안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맞다고 보긴 어려워요. 예, 맞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예, 카트는 안 깎이고 서비스만 깎이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카트 서비스든 그냥 카트든 일반 카트, 내가 채는 힘이 약하다 그러면 그냥 볼박스나 혹은 3구, 5구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만약에 그냥 리시브가 문제다 그러면 상대한테 긴 서비스를 넣어달라고 한 다음에 임팩트 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백드라이브 걸 때, 자, 여기서 시작할까,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내가 회전을 정말로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서 거는 게 좋을까요? 좀 많이 꺾으시는 게 좋겠죠? 네. 꺾어서 카트 서비스는 그대로 돌리시면 됩니다. 백드라이브가 똑같아요. 백드라이브 똑같기 때문에 리시브라고 다르지 않아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카트를 할 것이냐, 내가 수비적으로 갈 것이냐, 공격적으로 갈 것이냐, 요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카트 서비스는 백드라이브를 이렇게 거시고, 자, 카트를 합니다. 자, 평범하게 카트하면 좀 쉽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카트가 약간 다르죠. 원래 보통 카트 때는 약간 이렇게 끝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에서 해요. 근데 리시브 할 때는 상대가 회전 카트를 넣으면 저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많이 깎여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걸로 툭 찍는 건 툭. 이렇게 할 때보다 이렇게 할 때가 더 찍어요. 더 많이 찍어요. 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수비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비 선수들 분들 보면 카트를 할 때 여기 붙어서 할 때 이렇게 안 하죠? 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전 수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죠? 예. 그걸 보고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는. 네. 근데 저 이외에도 그런 분들이 많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깎입니다. 그냥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톡 하면 상당히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카트를 할 땐 저는 이렇게. 자, 그럼 짧게 놓을 때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 이쪽으로는 짧게 놓으려고는 안 해요. 가급적이면 화 쪽으로 짧게 놓으려고 합니다. 네. 전에 그 전 강의 때 화로 이렇게 짧게 놓는 거 강의해 드린 적 있죠.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가급적이면 돌아서서 짧게 놓을 때는 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시브 하실 때. 상대가 회전이면요, 건드리셔도 되고 놓으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무슨 양 건드리네. 아무튼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트, 회전,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화 쪽은 자, 오른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오른발이 들어가요. 짧은 서비스 때 오른발이 들어간다. 자, 긴 서비스 때는 드라이브를 거시는 게 좋습니다. 긴 서비스를 카트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사람이 실력이 계속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공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화 쪽 긴 서비스는 공격을 하시고, 백 쪽도 긴 서비스는 공격을 하되, 짧은 서비스의 경우 꼭 건들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카트를 하는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상당히 많이 깎입니다. 처음에는 좀 박자 잡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막 공이 막 안 맞고 막 이상한 데 맞고 그럴 수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요령이라고 하면 최대한 가까이에서 찍는 거예요. 공이 여기 있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찍는 것보단 몸이 가서 찍으면 상당히 많이 찍힘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리시브 할 때 자세가 있죠. 보통 어떻게 하죠? 자세를 낮춥니다. 많이 낮추셔도 좋고 뭐 적게 낮추셔도 좋지만 뭐 가급적이면 많이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 낮추시는 거는 좀 비추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낮춰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공이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최대한 낮추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자세가 이렇게 낮았어요. 자, 상대가 공을 던졌습니다. 공 던지면 저 가만히 이러고 있던가요? 아닙니다. 자, 상대가 공을 맞을 때 치면 하나, 둘, 요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페널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요런 게 선수들도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가끔가다 이렇게 가만히 서 계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다가 착 자세 낮추고 있다가 살짝 보고 다시 공 날라올 때 다시 낮춰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나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뭘 설명을 안 했을까요? 리시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가급적이면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격적인 부분을 할 때는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하실 건 없습니다. 급하게 해가지고 때린다고 해서 2점 주는 거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잡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아까 보시면 제가 리시브 할 때 좀 이기고 있다가 한번 팍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미스나죠. 네. 어렵게 따놓고 쉽게 주는 그런 플레이는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볼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두껍게 잡으셔야 됩니다. 두껍게. 네. 이것도 하나 팁이 될 수 있겠네. 두껍게 잡으셔야 돼요. 상대볼이 어렵다. 너클이건 뭐건 간에 어렵다. 그러면 최대한 두껍게. 두껍게라는 얘기는 회전 위주의 플레이를 하시라는 거죠. 드라이브로 따지면 길어요. 근데 자꾸 뭘 하면 뭐 걸렸다 나갔다 해요.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긁는 거예요. 백도 긁어서 올리고 화도 긁어서 올리고 최대한 두껍게 잡아주는 겁니다. 네, 두껍게 잡아주시면 좀 더 미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굉장히 낮게 뭐 날카롭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리시브는 미스를 안 하는 게 1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뭐 어차피 뭐 저희가 그냥 평범하게 줬다고 해서 상대 볼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정리 이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강의를 솔직히 다른 컨텐츠를 하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강의 영상은 이제 몇 강 안 나왔으니까 그때 나올 때마다의 몇 가지 그냥 뭐랄까요, 저보다 이제 어른이신 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의 그냥 제가 리시브에 관해서 저도 리시브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잠깐 짤막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리시브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게임하는 거 보면 굉장히 리시브를 어려워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리시브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리시브 그 다음에 나오는 리턴이 어려웠던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설프게 해주면 상대가 때리잖아요. 그걸 막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시브부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예, 그분이랑 할 때 줄 데가 없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리시브를 못하지? 이걸 내가 한 방 했으면 저 사람이 못 받을, 저 사람이 이런 걸 못하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살이 넘어가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탁구를 치면서 조금 생각을 바꾼 게 있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 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디펜스를 조금 연습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탁구장에서 게임할 때 그냥 어느 분들하고 게임을 하든 주고 한번 받아보는 거죠. 예.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자꾸 받다 보니까 받고서 하는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늘게 되더라고요. 물론 수비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3구를 주는 거예요. 주는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네, 주는 연습을. 그렇게 주는 연습을 자꾸 해서 받고서 하는 플레이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상대 서비스가 어려워? 그럼 주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럼 보는 거죠, 공을. 그 상대가 어떻게 하나. 그걸 보고 판단해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네. 너무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어렵게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조금 성적이 좋아지더라고요. 성적이. 네. 성적이 좋아지고 플레이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네. 그래서 리시브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감히 여쭤본다면, 한 가지 여쭤보면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과연 내가 정말로 저 사람 서비스 자체를 못 받아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내 리시브가 상대한테 뭔가 한번 임팩트 있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리시브가 어려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한 번쯤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리시브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답은 하나입니다. 정말로 게임을 자주 하십시오. 게임. 네. 지금 이 리시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게임을 안 하고 지금 똑딱똑딱 하는 지금 기본기를 배우고 있으신 분이 이거 리시브 해도 사실 죄송하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왜냐? 일단 기본적인 걸 안 배웠는데 리시브가 왜 안 돼요는 질문이 안 돼요. 네.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을 다 구사할 줄 안다는 범위 내에서 리시브를 배워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를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혹시라도 뭐 그런 걸 자꾸 나한테 그냥 리시브나 가르쳐 주지. 죄송합니다. 예. 그냥 한 번쯤 그냥 얘기한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서 리시브가 안 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좀 급하고 디펜스가 약하고, 네, 그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저도 그거 포함됐고, 특히 왼손하고 할 때 아주 옛날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왼손하고 게임을 하면 주면 상대가 공격하면 손도 못 대요. 네. 나중에 이제 제 과거 영상들이 있어요. 과거 영상. 대단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어떤 저희 아버님의 지인이신 분이 저를 이렇게 막 카메라로 찍어주신 분이 있어서 봤는데,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제 고등학교 때 경기 영상들이 테이프로 있더라고요. 여기 막 요런 거 있습니다. 예, 요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랜만에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영상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아주 어설픕니다. 막 서브도 막 가리고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여하간 그렇습니다. 네. 리시브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이 리시브 강의를 솔직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리시브는 가급적 안 건드리려고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 리시브를 건든다는 게 사실 좀 자신도 없고, 예, 그래서 리시브를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답처럼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회전 서비스는 이렇게 받으시고요. 카트 서비스는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긴 서비스는 이렇게 리시브 하시고요. 화쪽으로 짧은 서비스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탁구를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강의를 보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와닿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물론 잘하시는 선수분들이나 선수 출신 분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들었지만 그 이외에 제가 생각했던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과연 나한테 맞는 리시브가 뭔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공격형인가? 나는 수비형인가? 나는 잔플레이를 잘하나? 나는 상대한테 화 쪽으로 주는, 그러니까 상대가 화드라이브 볼을 디펜스를 잘하나? 백드라이브 디펜스를 잘하나? 이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리시브든 실력이든 늘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즐기시지만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탁구는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늘고자 하신다면 한 번쯤은 나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조금 한번 생각해보시면 아마 분명 뭔가 딱 뭐가 오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탁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 질탁하시면 좋겠고, 이제 몇 강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찍은 거 생각해보니까 한 3강 정도 남은 것 같아요. 5개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공통된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한 4개밖에 안 돼요. 질문이 종합을 해보면. 예, 다음 강의 때는 맞드라이브. 오늘은 좀 리시브 강의라 상당히 길었습니다. 예, 제가 구구절절히 말을 많이 했죠. 예, 구구절절히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예, 다음 맞드라이브 강의 때는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요번에 강의 찍으면서 맞드라이브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거든요. 내가 맞드라이브 할 줄 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네, 강의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아무튼 다음 주에 맞드라이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